이번에는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열도 이제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변수를 이제 사용하는 형식하고는 약간 틀린 점이 있어요. 우선 배열을 선언하는 방식부터가 틀려요. 그래서 배열을 선언하는 방식, 이것도 이제 변수명 선언하는 거랑 똑같은 이제 방법으로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뭐 이해하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냥 외우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라도 틀리면 제대로 이제 컴퓨터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오류가 나기 때문에 요거는 문법이기 때문에 꼭 외워서 똑같이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열 변수를 이제 선언하는 방법은 데이터 타입하고 요거는 대괄호예요. 대괄호. 데이터 타입 대괄호 한 칸 띄고 변수명 세미콜론. 아니면 이 대괄호가 변수명 뒤에 이렇게 붙을 수가 있어요. 데이터 타입 인트 배열을 나타내는 대괄호 그리고 한 칸 띄고 변수명 데이터 타입 인트 변수명 인트 어레이 배열을 나타내는 대괄호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는 이제 형식이 요거예요. 데이터 타입 한 칸 띄고 변수명 그래서 인트 뭐 num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할 때 뭐 이렇게도 선언을 했고 이렇게 해서 가장 이제 단순한 건 데이터 타입 한 칸 띄고 변수명이었죠. 배열 변수명은 int 보통 자바에서는 이 앞 데이터 타입 뒤에다가 이 대괄호를 붙여요. 그래서 num 이렇게 가장 단순한 형태로 이제 배열 변수를 선언하는 거. 두 개의 차이는 데이터 타입 뒤에 이렇게 대괄호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수명 같은 경우에도 만들어줄 때 뭐 이 변수명이 어레이라는 거를 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ALR을 붙여주거나 어레이라는 거 붙여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요 A가 왜 대문자가 되냐면 자바에서는 이제 보통 단어가 두 개가 모여서 어떤 네이밍을 만들 때 두 번째 단어의 첫 알파벳을 이렇게 대문자로 만들어요. 카멜 표기법이에요. 카멜이 낙타죠. 낙타는 이렇게 등이 굽었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죠. 그거랑 또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카멜 표기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형태의 배열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 데이터 타입, 대괄호 열고 닫고 한 칸 띄고 변수명 세미콜론.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 배열의 형식에 대해서 봤었죠. 근데 이 배열을 사용하기 전에 이제 뭐 코드에서 사용하기 전에 꼭 기억을 해야 될 건 뭐냐면 배열은 데이터를 넣고 빼고 하기 전에 뭐 배열 변수 선언하고 넣고 빼기 하고 전에 꼭 이제 들어가야 될 작업이 뭐냐면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을 마련을 해 줘야 돼요. 뭐 4칸을 만들지 3칸을 만들지 5칸을 만들지 그러니까 5개의 데이터를 저장할지 2개의 데이터를 저장할지 3개의 데이터를 저장할지 꼭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을 마련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넣고 빼고 이런 이제 작업을 해야 돼요.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자바에서 오류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익셉션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변수 같은 경우도 그냥 변수를 이렇게 데이터 타입 한 칸 띄고 변수명 이렇게 선언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라 하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 데이터에다가 변수에다 값을 주지 않고 이제 연산에 사용하면 오류가 나기 때문에 초기 값을 주면서 이렇게 초기 값을 주면서 이제 변수를 선언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라고 이제 했어요. 권장을 한 거죠. 이 배열 변수도 똑같아요. 배열 변수도 이렇게 그냥 배열 변수만 이렇게 선언하는 것보다는 아예 배열 변수를 선언할 때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을 마련해 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게 이제 가장 좋아요. 나중에 이제 익셉션을 발생을 시킬 이제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좀 전에 얘기했죠. 배열은 항상 배열 변수를 선언하고 데이터를 넣고 빼고 사용하기 전에 꼭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변수에서 초기 값을 주면서 변수를 선언하는 이제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배열도 선언을 하면서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을 마련해 주면서 선언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배열 변수를 선언하면서 초기 값을 주는 형태. 그리고 두 번째는 배열 변수를 선언하면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만 할당하는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형식이
좌측에 이코를 기준으로 좌측에는 이제 배열 변수를 선언하는 형식, 데이터 타입 대괄호 열고 닫고 한 칸 띄고 변수명이죠. 그리고 이퀄 한 다음에 초기 값을 주면서 배열을 선언하는 형태는 요거 중괄호라 그랬어요. 중괄호 쓰고 그 안에다가 이제 넣어줄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이건 이제 정수, 여기 int 배열이기 때문에 정수만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쪽을 이제 뭐 스트링으로 만들어 놓고 숫자를 넣어줄 수는 없어요. 타입이 항상 일치해야 돼요. 데이터 타입하고 넣어주는 이제 데이터의 타입하고 항상 일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요거는 초기 값을 주면서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는 형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변수를 선언하면서 메모리만 할당하는 거예요. 데이터는 넣지 않고 데이터를 저장한 공간만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이퀄을 기준으로 좌측은 이전에 배열 변수를 선언하는 형식하고 똑같아요. 데이터 타입, 대괄호 열고 닫고 한 칸 띄고 변수명. 그리고 우측에는 new라고 하는 키워드가 없대. 이 new라고 하는 키워드는 뭐냐면 자바에서 이제 메모리 쪽에 데이터를 저장한 공간을 할당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키워드예요. 그리고 new 다음에는 데이터 타입. 여기 배열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했던 데이터 타입, 배열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했던 데이터 타입이 그대로 new 다음은 이렇게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대괄호 열고 닫고가 나와요. 그리고 이 대괄호 안에는 몇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을 마련할 건지. 그래서 처음에 5개를 마련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new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을 새로 만들지 않기 전에는 여기에는 5개만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거는 new라는 거를 안 썼는데도 초기 값을 주면서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이 아예 할당이 된 거예요. 얘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메모리에 이제 공간이 잡히는 거 보면 이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아예 초기 값을 주면서 할당하면 메모리 저장하는 공간도 자동으로 할당해주고 거기다가 값도 요 초기 값을 이렇게 넣어줘요. 근데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만 할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칸만 만들어줘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주고 여기를 다 0으로 채워줘요. 그래서 이 방법 아니면 이 방법 둘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2번의 방법을 사용을 하고 변수를 선언할 때 어떤 데이터를 넣어야 될지 변수를 선언할 때 이제 픽스가 되어 있으면 1번의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데이터 배열에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을 마련을 하는 거,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배열을 항상 배열 변수 선언하고 이제 데이터를 넣고 빼고 이런 작업을 하기 전에 항상 이제 메모리 쪽에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을 이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넣고 빼고 하는 이런 작업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작업을 안 하고 많이 데이터를 넣고 빼고 하는데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고칠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되게 막막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요거는 작업을 하고 넘어가는 걸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열을 서랍장이라고 이제 비교를 했지만 이제 배열을 이제 아파트 하나의 동이라고 이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 세대들이 들어가 있죠. 하나의 동에. 그리고 각각의 세대들은 이제 몇 동, 몇 호, 몇 호라고 하는 이제 자기만의 이제 주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주소를 통해서 해당하는 집으로 이제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배열도 똑같아요. 하나의 변수 안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을 해 놓기 때문에 각각의 데이터를 뭐 첫 번째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오고 싶으면 갖고 오고 싶거나 뭐 네 번째 데이터를 갖고 오고 싶거나 이렇게 있으면 몇 번째 들어가 있는지 각 호에 아파트의 몇 호에 해당하는 이제 이거를 알아야지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배열 전체를 하나의 아파트 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배열 전체를 아파트 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아파트 동이 몇 호인지 해당하는 거를 배열에서는 이제 인덱스라 그래요. 그래서 인덱스는 항상 0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 각각의 한 칸 한 칸을 이제 몇 호, 101호, 102호, 104,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세대로 이제 찾아가고 싶으면 요 몇 호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요 인덱스가 아파트의 이제 몇 호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거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덱스는 항상 0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차례대로 왼쪽부터 0이 들어가고 하나씩 증가해요. 0, 1, 2, 3, 4. 이거는 5개의 공간을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인덱스가 왼쪽부터 0, 1, 2, 3, 4가 돼요. 그래서 배열의 크기는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근데 최대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4예요. 그래서 5번째 있는 칸에 있는 이제 데이터를, 배열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오고 싶으면 인덱스를 5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4를 사용을 해요. 이것도 되게 많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배열 변수를 이제 선언해서 사용하는 거,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배열 변수의 변수명은 A랑 B라는 게 있고, 이제 A에는 초기값 2, 4, 6이 들어간 형태로 배열 변수 A를 선언하는 거고, B에는 1, 2, 3이라는 값이 들어간 형태로 배열 변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 변수, 이제 이퀄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요. 초기값을 주면서 선언하는 방법과 메모리만 할당하는 방법, 공간만 할당하는 방법. 근데 이거는 초기값을 주면서 선언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초기값을 주면서 데이터를 선언하는 방법의 형식은 좌측에는 기본적인 이제 배열 변수 선언하는 형식, 데이터 타입 int고 대괄호 열고 닫고 변수명, 이게 이제 배열임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변수명 A, 이퀄하고 우측에는 들어갈 초기값이 들어간다 그랬죠. 초기값은 요 중괄호 사이에 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2, 4, 6 각각의 초기값은 이렇게 쉼표로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배열 데이터 타입은 int고 대괄호 열고 닫고 변수명은 b고 이퀄, 그 다음에 이제 초기값은 1, 2, 3 이런 형태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값을 주면서 이제 배열 변수를 선언하는 이제 방법이에요, 형식. 그리고 두 번째 거는 CD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 3개만 마련하는 거예요. int형으로. 그러면 이쪽을 보면 이제 요거는 초기값을 주면서 배열 변수 선언하는 형태. 요거는 초기값을 주지 않고 데이터를 저장한 공간만 마련하면서 배열 변수를 선언하는 형태. int 대괄호 열고 닫고 변수명은 c 이퀄, 초기값을 주지 않고 메모리 공간만 할당하는 방법은 equal 다음에 new라는 키워드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리고 new 다음에는 이 변수명의 데이터 타입하고 똑같은 거. 요 대괄호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int만 들어가는 거예요. int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괄호 열고 몇 개의 데이터를 저장을 할 건지, 몇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을 마련할 건지 3개라 그랬죠. 그러면 3 세미콜론.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배열 변수도 역시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만 마련해주고, 여기도 역시 int로 이제 변수가 선언이 되었기 때문에 new 다음에는 int가 오고 3개 대괄호, 중괄호가 아니고 대괄호 3 이렇게 하면 이제 3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는 거고, CD에는 다 요 3개 칸에는 0, 0, 0, 0, 0, 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배열 변수 선언하는 형식, 초기값을 주면서 선언하는 형식하고 메모리 공간만 이제 할당해 주면서 선언하는 형식,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